넌 이제 끝났잖아. 괜히 옛날 영광 붙잡고 있는 거지. 미경의 목소리가 구내식당을 가득 채웁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은정은 젓가락을 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우스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여전히 특권 누리고 있잖아. 그만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상처받은 두 여자의 감정이 폭발하며 20년 우정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간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오은정은 눈을 뜹니다. 69살의 몸이지만 생체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좁은 원룸 안에서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늘 입던 회색 작업복을 걸칩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묶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은정의 눈빛에는 피로가 쌓여 있지만 어딘가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나물 반찬.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에서 혼자 아침을 먹으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시청 3층 복도 청소, 화장실 정리, 그리고 회의실 정돈까지.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은정은 한 가지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서울 중구시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은정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청소용 장갑이 들려 있고 무릎 위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높이 솟은 빌딩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시청 건물로 걸어가는 길, 은정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정장을 차려입고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여성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시청 정문으로 향합니다. 은정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봅니다. 같은 건물로 향하지만 전혀 다른 입구로 들어가야 하는 현실을 새삼 느낍니다. 시청 건물 지하 청소원 대기실에 도착하자마자 은정은 청소 도구를 챙겨 업무를 시작합니다. 작고 마른 체구지만 손놀림은 묘하게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장인의 솜씨 같습니다. 걸레를 움직이는 리듬, 세제를 뿌리는 정도, 심지어 물을 짜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입니다. 동료 청소부들과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일에 대한 태도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은정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한 동료가 인사를 건넵니다. 네, 일찍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은정은 미소로 답하며 묵묵히 자신의 구역을 정리해 나갑니다. 다른 청소원들이 수다를 떨며 일할 때도 은정은 항상 집중해서 자신의 업무에만 몰두합니다. 3층 복도를 걸으며 바닥을 닦는 은정의 모습에는 어떤 품위가 서려 있습니다. 마치 이 일이 단순한 청소가 아닌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작업처럼 보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공무원들이 은정을 스쳐 지나갈 때 그들 중 누군가는 잠시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다른 청소원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은정의 모습 때문입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은정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문득 20년 전 이맘때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이런 날들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정은 구내식당으로 향합니다. 작은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중학교 동창 최미경입니다. 미경은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다가 은정을 발견하고는 일부러 다가옵니다. 어머, 은정아, 여기서 뭐해? 미경의 목소리에는 가짜 놀라움이 섞여 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어 미소로 인사합니다. 안녕, 미경아. 점심 먹고 있어. 미경은 은정의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은정아, 너 옛날 공부 잘하더니 결국 이렇게 바닥 닦는구나. 세상 참 아이러니해. 미경의 말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습니다. 자신은 구청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주변에 있던 미경의 동료들도 은정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은정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미경아, 일이 일인데 뭘. 정직한 일이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가시가 박히는 느낌입니다. 미경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도 예전엔 공부도 잘하고 뭔가 달라 보였는데 인생이 참 모르겠다니까. 미경의 동료 중 하나가 끼어듭니다. 그럼 원래 똑똑하셨던 분이에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중학교 때 전교 1등 도둑 맞는 일은 거의 없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 미경은 말끝을 흐리며 은정을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마저 마칩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도시락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미경이 한마디 더 던집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요즘 나이 들어서 일자리 찾기도 힘든데. 식당을 나서며 은정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나는 지금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 전부가 바닥에 있는 건 아니죠. 복도를 걸으며 다시 청소 도구를 챙기는 은정의 뒷모습에는 묘한 의연함이 서려 있습니다. 미경의 말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만 은정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후 업무를 시작하며 은정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복도를 닦으면서 회의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해가 저물 무렵 청소 업무를 모두 마친 은정은 작업복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할 때 은정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자신의 구역을 점검합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복도와 화장실을 바라보며 작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미경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이것뿐일까요? 69살의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는 자신이 한편으로는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이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은정 씨, 오늘부터 특별 파견 업무가 있어요. 팀장은 서류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본점에서 청소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며칠간 파견 근무를 해주셔야 해요. 은정은 서류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행이라니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오늘 당장 가셔야 합니다. 출입증 발급받으러 먼저 가보세요.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은정은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한국은행 본점 경비실에서 출입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보안 직원이 은정의 신분증을 보더니 컴퓨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은정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오은정 전 국장님이십니까? 은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냥 청소 아주머니예요. 보안 직원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출입증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이었나 보네요. 은정은 출입증을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요. 한국은행 본점 건물에 들어서자 은정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밟는 이 건물의 바닥이었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웅장한 분위기.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은정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마지막으로 탄 게 언제였을까요? 그때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전혀 다른 마음으로 2층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3층 복도에서 청소를 시작하려던 은정은 저편에서 걸어오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김도현, 예전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그가 지금은 금융청 국장이 되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자연스럽게 벽 쪽으로 몸을 피했지만 도연은 이미 은정을 알아봤습니다. 국장님? 도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 지금은 그냥 청소원이에요. 도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왜 여기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아, 너 누구랑 얘기해? 최미경이 서류를 들고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미경도 구청 업무로 한국은행에 출장을 온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은정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정아, 너 여기서 뭐해? 상황을 파악한 미경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예전 제 상사셨죠. 오은정 전 국장님입니다. 미경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 국장님이었다고? 은정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하는 것을 은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은정이가 진짜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미경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금융청에서 정말 능력 있으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존경하고 있어요. 미경은 은정을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은정은 어색한 상황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일은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정말 그냥 청소 일하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국장님의 그때 결정들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미경은 한동안 말없이 은정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은? 은정이 대답하기 전에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미경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업무차 먼저 자리를 떴고 미경과 은정만 복도에 남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복잡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아, 나 정말 몰랐어. 너가 그런 큰 사람이었는 줄.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미경의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이 우월감을 느꼈던 상대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왜 지금은?
은정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경은 한참 동안 할 말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나 업무 보러 가봐야겠어. 그리고는 어색한 인사를 남기고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다시 집어든 은정은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미경의 그 당황스러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동정하던 사람이 오늘은 어떤 눈빛으로 바라볼까요? 복도를 걸으며 바닥을 닦는 은정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거칠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행이라는 건물 안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운명의 장난 같은 이 상황 앞에서 은정은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한국은행에서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평소와 같은 작업복을 입고 출근했지만 마음가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행 본점이라는 곳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어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3층 복도로 향하는 길, 은정은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제 도현과의 대화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몇몇 직원들이 은정을 지나치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정말 예전에 국장이셨다면서? 청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였습니다. 국장님, 어제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도현의 정중한 태도에 함께 온 동료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도현 씨, 지금은 정말 그냥 청소원이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은정이 말했지만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국장님께서 해주신 조언들이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도연의 진심 어린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요. 도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약속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지하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히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요즘 금융범죄수법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예전에 말씀해주신 패턴 분석 방법을 써보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은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다뤘던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어떤 유형이 주를 이루나요? 도연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복잡한 해외 송금 경로를 이용한 범죄 등 예전보다 훨씬 정교해진 수법들이었습니다. 패턴은 달라져도 본질은 같아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결국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답이 나와요. 다만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을 뿐이죠. 도연은 열심히 은정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환율 변동과 거래 타이밍의 상관관계, 특정 지역으로의 자금 이동 패턴, 그리고 정상 거래와 비정상 거래를 구분하는 미묘한 차이점들까지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자연스럽게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국장님이세요. 도연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통찰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정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기억 속에만 남은 일들이죠. 하지만 도연의 눈빛에는 여전히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런 대화는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은정이 청소를 하는 동안 도연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 직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복잡한 정책 결정 문제, 국제금융 동향 분석, 심지어 인사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들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까지 은정을 찾아왔습니다. 오 국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부총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조용히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부총재급에서 청소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었습니다. 부총재님, 제가 지금은 은정이 말하려 했지만 부총재가 손을 저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을 뿐이에요. 예전처럼 외부 자문 형태로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총재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참고로만 하시겠다는 조건에서요. 부총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절대 밖으로 새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정은 청소 업무와 함께 비공식적인 자문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완전히 비밀로 유지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행 내부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시청 청소부들 사이에도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정 씨가 한국은행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더라. 청소하면서 은행 간부들이랑 회의도 한다던데. 동료 청소부 중 한 명이 은정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은정 씨, 소문이 사실이에요? 은행에서 다른 일도 한다던데. 은정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청소하면서 가끔 옛날 이야기 나누는 정도예요. 하지만 동료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허세 아냐? 청소부가 무슨 은행 일까지 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굳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지 않을 것이 뻔했고 설명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결국 미경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미경은 구청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정이가 정말 그런 일을 해? 한국은행에서 뭔가 중요한 사람 취급받는다던데. 미경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우월감을 느꼈던 상대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미경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은정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건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옛날 일로 허세 부리는 거 아닐까? 미경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힐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청 구내식당은 점심시간 특유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평소처럼 조용한 구석자리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멀리서 미경이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경의 표정에는 며칠 전부터 계속 보이던 복잡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은정아, 요즘 어째? 미경이 은정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안부 인사 같았지만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은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 청소하고 집에 가고. 은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의 동료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은정 씨, 소문 들었는데 한국은행에서 뭔가 특별한 일 하신다면서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일이라니요. 그냥 청소 업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경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은행 간부들이랑 자주 대화한다던데?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젓가락을 놓고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옛날 동료들이 안부 묻는 정도예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미경은 잠시 말을 멈췄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제 일은 청소뿐이에요. 그때 미경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넌 이제 끝났잖아. 괜히 옛날 영광 붙잡고 있는 거지.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은정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미경아, 왜 그래? 나는. 왜 그러냐고. 미경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제까지 너를 동정했던 내가 바보였어. 알고 보니 나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뭐야? 청소부 하면서 은행에서는 특별 대우받고. 은정은 참으려 했지만 미경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말 우스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여전히 특권 누리고 있잖아. 그게 진짜 내 모습이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무슨 일이야? 하고 속삭였고 다른 누군가는 저런 참 안 됐네 하며 혀를 찼습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경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미경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사실이잖아. 너는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있어. 인정해. 지금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만해요. 은정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내가 남들 속이는 게 필요 없다는 거야? 아니면 내 진실을 말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거야?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정리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미경의 마지막 한마디가 등 뒤로 따라왔습니다. 도망가지 마. 내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어. 은정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은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경의 말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옛날 영광에 매달려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지위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고 하루 종일 받았던 사람들의 시선들도 생각났습니다. 결국 은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금융청에서 마지막으로 처리했던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것은 자신의 사직서였습니다. 사직서를 바라보며 은정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들, 말할 수 없었던 비밀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내려야 했던 결정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과거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 은정은 자문해 봤습니다. 한국은행에서의 자문 활동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욕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말이 아프게 다가온 이유도 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은정은 20년 전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정말 그것이 최선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때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 승진했고 지금은 높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신은 이렇게 청소부로 살아가고 있고요. 과연 그때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대가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 없는 일이었을까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은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의 말들이 상처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현재 자신에게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건 잘못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은정은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한국은행에 가야 하고 미경과도 마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옳은 방향인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한국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미경과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맡은 일은 성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긴장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큰일 났어요. 내부 기밀 문서가 유출됐다고 하네요. 은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자문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13층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 어젯밤 늦게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명단도 뽑아보고. 은정은 청소 도구를 들고 조용히 자신의 업무를 시작하려 했지만 보안팀장이 은정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오은정 씨죠?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인지요? 유출된 문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회의실로 잠깐 가시죠. 회의실에서 보안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젯밤 유출된 문서입니다. 금융범죄수법에 관한 분석 보고서인데 이 내용 중 일부가 최근 오은정 씨가 자문해 주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은정은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도연에게 조언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오은정 씨의 이름이 계속 나오더군요. 보안팀장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은정이 한국은행에 출입했던 모든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청소 업무로 오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확인이 필요해서요. 은정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청소 업무만 했습니다.
간혹 옛 동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문서를 유출할 이유도 방법도 없어요. 보안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자문 활동을 중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회의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청소하는 전직 국장이래. 혹시 진짜 그 사람이 유출한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왜 그런 일을 하겠어? 은정은 이런 시선들을 받으며 청소를 계속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은정이 담담하게 답했지만 도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국장님을 모함하는 건 아닐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조사에 협조하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의심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시청으로 돌아간 은정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경이 동료들과 함께 은정을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은정아, 소문 들었어. 한국은행에서 문제 일으켰다며? 미경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은정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미경의 동료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기밀 유출 사건 말이에요. 뉴스에도 나왔던데요.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벌써 언론에까지 알려진 일이었나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단순히 조사 과정일 뿐이고요.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저런 사람 다시 믿으면 안 돼. 주변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을 했을까? 설마 청소하면서 그런 일까지 하겠어? 하지만 예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니까. 은정은 이런 시선들과 수군거림을 견디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청소부들조차 은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은정을 따라다녔습니다. 은정 씨, 정말 괜찮으세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도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은행 기밀 유출 사건이 실제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도 은정을 멀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개를 돌려 은정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이런 변화를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조언을 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홀로 차를 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땐 정말 끝이다. 20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그때처럼 지금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높은 자리에서 떨어진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청소부라는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의 자신에게 그런 힘이 남아 있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은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의심의 시선과 냉대 속에서 은정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국은행에서의 업무는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동료 청소부들도 은정을 어색하게 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금융청에서 마지막으로 가져온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USB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USB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는 자신이 왜 금융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때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자 오래된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작성된 보고서들, 녹음 파일들, 그리고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당시 모 고위층의 비리를 은정이 막아냈던 전체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읽으며 은정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금융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불법적인 거래들,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고 있던 고위층들. 은정은 혼자서 그 모든 것들과 맞서 싸웠었습니다. 결국 비리는 저지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은정은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당시 은정을 사직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현재 금융청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이번 한국은행 유출 사건과도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은정은 더 자세히 파일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그때 그놈이구나. 은정이 중얼거렸습니다. USB 안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이번 유출 사건의 패턴이 20년 전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방식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은정이 그 표적이 된 것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그 세력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한국은행에서 자문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과거의 일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미리 차단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USB에 저장된 음성 파일을 재생해봤습니다. 20년 전 녹음된 대화 내용이었는데 당시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은정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현재 금융청 과장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면 충분해. 은정은 확신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한국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보안팀장을 만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안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자료 말씀이신가요? 은정은 USB를 꺼내 보안팀장에게 건넸습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유출 사건의 진짜 배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보안팀장은 신중한 표정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제가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둔 것들이죠. 은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지만 이번 일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안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소중히 챙겼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청소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보안팀장은 은정의 의도를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한국은행 내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이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수사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평소처럼 청소 업무를 계속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 그때도 지금도 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20년 동안 침묵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신념을 당당히 지켜나갈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평범한 청소부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경의 말처럼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소부라는 현재의 신분과 과거의 경험이 조화를 이루며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USB 안의 자료들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에 대한 의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억울함도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청소부든 과거의 국장이든 자신은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은행 보안팀의 수사가 급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 제공한 USB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13층 대회의실에는 보안팀, 경영진, 그리고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은정은 평소처럼 복도 청소를 하며 회의실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쪽 상황이 조금 보였습니다. 보안팀장이 대형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설명하고 있었고 참석자들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유출된 문서의 접근 기록을 역추적한 결과 금융청 내부에서 불법적으로 접근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금융청에서 파견된 과장이었는데 은정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사직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교활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금융청에서 파견된 김성호 과장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정은 복도에서 멈칫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인 척하며 수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번 유출수법이 과거 사례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20년 전 금융청에서 벌어진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김성호의 표정에 순간 변화가 스쳐갔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호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보안팀장은 또 다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당시 금융청 내부 비리 사건입니다. 그때도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정은 복도에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20년 전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까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당시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20년 전 김성호와 그의 동료들이 은정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대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자료인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안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출 사건의 진짜 범인도 밝혀졌습니다. 보안팀장이 마지막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김성호가 한국은행 시스템에 불법 접근한 기록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김성호 과장,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성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이미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과장, 수사기관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은정과 김성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김성호는 은정을 보자 경악했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어?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의 얼굴에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김성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죠. 회의실에서 나온 보안팀장과 경영진들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김성호가 마지막으로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20년 전에도 너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어. 이번에도 또. 하지만 은정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친다고 말씀드렸죠. 은정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은정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공복의 모습을 말입니다. 한국은행 부총재가 회의실에서 나와 은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총재의 진심 어린 인사에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김성호는 보안 요원들에게 연행되어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정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미경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했던 진정한 애국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을 비롯한 한국은행 직원들도 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정리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후 은정은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일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정에게는 여전히 청소부로서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바닥을 닦는 은정의 모습에는 이전과는 다른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성호의 구속과 함께 한국은행 기밀 유출 사건은 완전히 해결되었고 언론에서도 진실이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이름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장이 약속을 지켜 익명 제보자로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은정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은정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한국은행 출입문에서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는 은정을 보안 직원이 정중하게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정 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존경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은정은 미소로 답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3층에 도착하자 복도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은정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몇몇은 깊숙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청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국장님,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공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은정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도연이 말하려던 순간 은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죠. 저는 지금 이 일이 좋습니다. 도연은 은정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국은행 부총재가 직접 은정을 찾아왔습니다. 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부총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다만 저는 여전히 청소원일 뿐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부총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이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낸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미경을 보고도 평상시처럼 일을 계속했습니다. 미경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은정은 걸레질을 멈추고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미경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나 뉴스 봤어. 20년 전 일까지. 너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말끝을 흐리며 미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너를 그렇게 대한 게 너무 부끄러워.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미경아, 괜찮아요. 당신도 몰랐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좋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미경이 고개를 들어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깨달음?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요. 은정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당신도 나름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미경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잘할게. 은정은 미경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이야기, 지난 세월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마치 진짜 친구들처럼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미경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정아, 너 정말 멋있어.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저녁이 되어 하루 일과를 마친 은정은 한국은행 로비를 지나가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든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을 나서며 은정은 뒤돌아봤습니다. 건물 곳곳에서 불이 켜져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정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왔지만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위나 직책이 아니라 신념이 사람을 정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차를 마시며 은정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나도 그냥 나야. 다만 지금도 나라 돌아가는 걸 돕고 있을 뿐이지. 이 말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청소부든 국장이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또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출입문에서 출입증을 찍으며 보안 직원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복도 저 멀리 한국은행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은정은 확신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지켜온 신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은정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소박하지만 당당한 하루가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